자존감 다이어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연사분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자존감 다이어트 궁금하시죠? 세 번째 연사분 우리 단 대표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부쩍 많이 더워졌죠? 오늘 아침에 우리 다 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자존감 콘서트 가야 되는데 뭐 입고 가지? 그러고 옷장을 이렇게 뒤적여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많은 옷들 중에서 입을 옷이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다가 내 배 한번 쓱 만져보고 나 살 좀 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심한 말로는 살과의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과 내 몸과 꼭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친절하게 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주제는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나는 몇 킬로그램이 될까입니다. 인사가 늦었죠? 저는 단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에 지방태워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고 자존감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벌써 7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5,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내 몸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몇 주 전에 저희 한 회원님이 남겨주신 다이어리의 한 구절인데요.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20대 내내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오시다가 최근에 1:1 PT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대요. PT 선생님이랑 1:1로 운동하고 식단 보내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한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듣는데 머릿속에 땡 종소리가 울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또 다이어트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나요? 혹시 그동안 남들 눈에 예뻐 보이라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자존감 콘서트에 왔으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내 몸과 하는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소개팅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소개팅 할 때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나? 저 사람은 뭘 잘 먹나? 저 사람은 언제 잘 웃나? 저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이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 몸에게 줘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체중을 평생 체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생 체중의 개념은 평생 동안 2-3kg 정도의 변동폭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체중을 말하는데요. 앞서 첫 번째 연사님인 허 대표님 강연에서 우리 자존감 안정성 배웠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체중,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체중. 쉬운 말로 요요 현상이 없는 체중을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평생 체중의 개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자존감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체중을 꼭 재야 하나요? 저는 체중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 가진 분들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대부분 체중계를 나를 평가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얘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다가 올라갔는데 0.5kg라도 찌면 이때까지 하던 거 다 그만, 그리고 망가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평생 체중을 유지하는 날씬한 사람들은 체중계를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좀 쪘네? 이러면 오케이, 알았어, 관리 좀 할게. 그리고 살짝 관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딱 올라갔더니 아직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땡큐, 고마워, 이러고 그 살던 대로 그대로 사시면 돼요. 주변에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체중계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체중계가 나를 평가하는 사감 선생님이 아니라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민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있나요? 먹는 것이 별로 없는데 살이 쪄요. 와, 심각하지 않아요? 막 손 들었어요. 심각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최근에 자존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여성분인데 48세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 3년간 갱년기 증상 때문에 먹는 것이 없는데 살이 계속 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갱년기 증상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 해결의 실마리는 이분의 중학생 따님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따님의 증언에 따르면 벌써 웃어. 우리 엄마는요 진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세요. 그런데 그 외 시간에 간식을, 특히 귤을 계속 입에 넣고 계세요.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 엄마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1번, 창피한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2번, 나는 정말 먹은 것이 없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2번, 와, 어떻게 알아요? 다들 혹시 네, 정답 2번 맞고요. 1번이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면 2번은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귤을 먹을 때는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지금 귤을 먹고 있어. 뭐 어때? 귤을 먹고 있어. 맛있네. 맛있어.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고민이 생길 수 있죠.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건강한 돼지 되면 어떻게 해요? 단 대표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 그리고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멋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실은 나는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고스톱.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은 일명 고돌이라고 불리는 놀이는, 이 놀이의 백미는 뭡니까? 점수를 낸 사람이 고! 스톱! 그 외치는 순간에 짜릿하잖아요. 고 할지 스톱 할지.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건데
그걸 그대로 다이어트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결정할 것은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것인가. 일단 그걸 결정해요. 뭐 드실 거예요? 콘서트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뭐라고요? 백순대. 와우. 또 술, 닭갈비. 좋아요. 참고로 저희는 저희 팀은 끝나고 회식으로 곱창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곱창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 엄청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그럼 곱창으로 결정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곱창, 고! 고! 좋아, 고!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곱창을 막상 먹으러 갔어요. 먹으면서도 아까 그 귤 그분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아 나는 먹고 있어 곱창을 고! 고! 외쳐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만히 들어보면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하나 들릴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닌데 그만 먹을까? 혹은 이제 배가 좀 부른 것 같은데 그만 먹을까? 또는 3차까지 가면 내일 아침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만 먹을까? 이렇게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나? 공부 좀 해라 이러면은 갑자기 공부가 더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보면 엄마가 갑자기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평생 그래 먹고 놀아라. 이러면 갑자기 마음속으로 아닌데 나 공부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청개구리 심리. 네, 여러분 안에도 그 청개구리 몇 마리쯤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는요. 스탑 버튼부터 먼저 누르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나 지금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안도로메다로 가고 고고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요요가 오는 패턴이죠. 근데 우리 이제 거꾸로 해보자는 거예요.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고 맛있게 먹겠다고 다짐하고 고 버튼을 먼저 눌러보는 겁니다. 그거 간단하게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나는 몇 킬로그램이 될까?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나다움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면 어쩌면 체중계가 두려워서 멀리하다가 빵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귤을 10개나 먹어놓고 먹은 적이 없다고 시침을 뚝 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오늘 자존감 콘서트에서 자기 객관화의 개념을 배웠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귤 맛있게 10개 먹으면 1200칼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반대로 이제 내가 나에게 친절한 피드백을 주는 체중계를 옆에 가까이 두고 그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를 몸무게 그 킬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먹는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청개구리가 목소리를 높여줄 겁니다. 스탑. 이제 그만.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스탑, 그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내 몸과 소통하는 거죠. 제가 준비한 자존감 키트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의 평생 체중을 알아보는 평생 체중 그래프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거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남들이 몇 끼를 먹건 남들이 야밤에 달리기를 하건 말건 관심을 끄고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뭔가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있는 날씬한 취향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쁜 마음으로 발견해 나가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수평이 되는 날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나구나. 반가워 나님. 이 체형과 이 체중으로 평생 같이 잘 살아보자. 제가 준비한 거 하나 더 있거든요. 선물인데 좀 개인적인 사담을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장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그걸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모으는 거가 취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정말 너무 200% 잘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서 소름 돋았어요. 강연 준비하다가 우와 정말 이런 느낌으로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잘 먹고요. 고기도 좋지만 가끔은 야채를. 아니 그냥 잘 지내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매뉴얼이에요. 소설 경애의 마음 중에서. 와 작가님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15분 동안 주저리 떠들었는데 이 5줄로 그냥 다 올킬. 저 요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체중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대표였습니다.